혹시 어느 회사에서 일해보셨었나요? 증권사에서는 여의도에서 한 2년 정도 됐고요. 뉴욕에서 IB는 1년 반 정도 했고요. 실리콘밸리 와서는 6년이 됐고, 그 전에는 컨설팅이나 전략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봉 레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벌던 거에 비해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 환율이랑 보너스에 따라서 10배에서 15배 차이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봉을 몇 배수로 높일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일하고 뭐 실적도 안 좋았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여의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밤새 일하고, 저는 한 5년 동안 휴가를 단 하루 썼던 것 같거든요. 진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근데 성과나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너무 크게 차이가 나냐 생각이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지금은 20년 동안 인터넷 때문에, 뭐 PC 때문에, 모바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은 인생 살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희찬님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는 것도 생각하면 이 시대가 이거를 허락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운이 좋게 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고, 뉴욕에 아마 있었으면 이 몇 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실력이나 뭐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 시대의 흐름, 이런 선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어느 회사에서 일해보셨었나요? 처음에는 컨설팅 쪽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결국엔 한국에서 증권사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트레이딩도 했었고, 증권사 안에서 리서치도 하다가 뉴욕에서는 IB, 그래서 투자은행, 그래서 인수합병 업무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결국엔 그 실력을 가지고 실리콘밸리에 넘어와서 IT 기업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IT 회사에서 6년째, 영어로 치면 Corporate Strategy, 기업 안에서 임원진, 경영진, 영업, 다양한 프로덕트팀, 그런 팀들한테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일을 하는 거죠. 다양한 지역에서 일을 해보시면서 느꼈던 각 지역별 특징이 있었나요? 확실히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뉴욕이랑 한국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완전히 다르고, 핵심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뉴욕이랑 한국, 여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미스트러스트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너는 신입이다, 아니면 넌 주니어 직원, 넌 아래 있는 직원이다, 넌 당연히 못 해낼 거고 당연히 잘못할 거다, 그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듣긴 진짜 힘든 환경이었고, 아예 믿지 않는 환경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반대로 일단 믿어보고 맡겨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보자,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환경이 더 건강한 생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실적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혹시 지금 전체 커리어로 봤을 때는 지금 몇 년 차이신가요? 지금 전체 커리어 봤을 때 이제는 13년 차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질문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딩 할 때도 그렇고, 뭐 IB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 Corporate Strategy,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좋은 점은 이거 한다 같아요. 전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호기심이 있고,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다 재밌지는 않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게. 그래도 찾아보면 재밌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IT 돌아가는 세상에서 인터넷에 새로운 시장들도 생기고, 최근엔 AI도 그렇고 자율주행, 이 모든 게 다 IT에 속하는데, 이런 걸 막상 까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정치학이었습니다. 혹시 그때는 그 전공에 왜 가셨어요? 이거 스토리를 조금 풀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15, 16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특히 저한테 진짜 영향을 많이 줬던 게 호밀밭의 파수꾼, 그리고 허먼 헤스의 스다르타, 그거 두 가지를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내졌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내 인생의 퍼포스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을 한 2년, 3년, 4년 동안 찾으면서 얼추 그냥 맞을 것 같은 대답을 하나는 찾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사회에 무언가는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제가 바라본 우리 현대사회는 제일 크게 영향 주는 게 법이고, 그 법을 정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랑 정치 그거를 공부할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법대를 들어갈 생각하고 있으면 주로 정치학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선택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르고 싶으세요? 그대로 정치학을 전공하겠지만 저는 추가로 공부하고 싶었거나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했던 걸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생겨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디자인, 특히 건축, 그리고 연극.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기, 연극, 그리고 감독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한 1, 2년 하다가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왜 그것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못하게 되는데, 돌아간다면 지금 제 커리어 패스를 간다 해도 그 두 가지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다음 질문으로 커리어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노력의 양과 질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 애티튜드,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좋은 사람인 게 생각보다 직장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도 잘 풀린 선배들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한국엔 블라인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아까 얘기한 실수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혹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같아요. 임하려고 하는 자세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나뉘어지거든요. 그 자세라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팀을 위해 sacrifice도 할 줄 알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 제가 있는 분야 때문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호기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호기심으로 파생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 마음, 그리고 그 노력,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거기에서 그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에 굳이 공부하고 투자할 이유가 있냐. 근데 저는 커리어 초반 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를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할 걸 생각하거나 할 때 10년 후를 항상 생각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학 전공자였는데, 정치학 전공자가 어떻게 투자은행에 들어가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하고 IB를 하고 지금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줘요.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꾸준히 공부했어요. 처음 공부했을 땐 진짜 제일 못했어요. 욕도 많이 먹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꾸준히 공부하고 제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엄청 봤어요. 관심 가는 토픽, AI나 자율주행이나, 그냥 제가 마음이 따른 대로 공부를 했어요. 뭐 제가 직업 특성이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니까 5년, 6년, 7년, 8년,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은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 다른 업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해두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답은 해주신 것 같아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증권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미국과 한국 등 다양한 증권사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사람들이 이런 증권과 관련된 팁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데가 한국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전히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증권 팁이나 뭐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그렇고 커리어에서도 그렇고 결혼에서도 그렇고 핵심 원칙들 따라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자신을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본인이 누구인지, 장점들, 단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이 무엇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잘 알아야지 왜 내가 이걸 투자하고 싶어하고 내가 돈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잘못된 꿈,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로 인해 높은 수익률, 빠른 경제적 자유, 그걸 쫓다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전 장담하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이 투자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401k라고 생각해요. 자동으로 거의 적금처럼 들어가는데 이게 자본시장에 투자가 돼요. 자본시장은 장기적으로 쓰면 매해 10% 오르거든요. 사람들 뭐 코인이나 그런 거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걸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랑 실력이랑 많은 것이 있으면 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정말 5년, 10년 동안 훈련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뉴욕에 있는 애널리스트한 친구들? 그들 중에 정말 잘하는 친구?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전하게 본인이 행복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꿈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거에서 이제 조금 거꾸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완벽할 필요가 없고 엄청난 높은 수익률, 높은 연봉, 많은 돈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행복하게 살고 과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고 적당히 투자를 하면 적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사실 좀 추가적인 질문으로 초, 중, 고, 대를 각각 어느 지역에서 나오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호주에서 보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호주에서는 공부보다 행복하게 잘 자라는 거에 집중된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요. 공부도 했지만 추가로 했던 게 테니스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농구하고 거기에서 하는 럭비나 크리켓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매일마다 놀기도 하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제 성격, 제 자아에 엄청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사람들이 오늘은 좀 다르지만 햇빛이 많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무한 긍정이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그런 게 호주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LA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게 LA지만 LA가 아닌 게 제가 살았던 곳이 그냥 도곡동이었어요. 제 학교에 한국인이 한 40%였고 나머지는 인도 사람 아닌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곡동 그대로였고 제가 다녔던 학원만 해도 다 한꺼번에 다닌 건 아니지만 한 30-4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거기에서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스카이캐슬이나 그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경 그대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서는 그래도 미국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미국의 사고방식을 가르치니까 이게 되게 클래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것은 미국의 사고방식, 미국의 교육 시스템인데 부모님이나 환경이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고 저는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거의 영향을 아직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 한 명은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런데 여전히 그 우리 지역에 살았던 무한 경쟁에 빠져 있어서 여전히 그렇다고 나는 결혼하고 싶고 결혼을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투자 전문가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왜냐면 내 친구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엔 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내세울 게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인생에 고통스러워 보이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해방하는 게 진짜 쉽진 않은데 그거에서 좀 풀려나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네. 같은데 각 나라별로 좀 달랐던 교육 문화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일단 호주에서는 저는 초등학교까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 바탕으로만 뭔가 높게 지향하는 것에 집중된 문화는 아니었어요. 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때문일 수도 있고 그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는 되게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 플러스 미국적인 교육 시스템을 합친 곳을 경험했고 저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비교를 드리자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 물론 허점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가 미국의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최고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최고의 자리로 오르고 유지하는 게 한 50년에서 100년이라고 대부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제 한 100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나라로 넘어갈 단계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교육 시스템은 특히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을 발굴해내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뿐만 아니라 저는 했던 게 연극 활동, 클럽 활동, 봉사 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이라서 지금 들어보면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봉사활동 했던 게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그걸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막상 가서 하니까 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랑 좀 다른 분위기를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클럽 활동이나 연극 활동하면서 리더십이나 끈기, 이겨내고 그 성취감, 공부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배우는 건 정말 많았고, 미국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입학 시스템을 보면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의 탑 탤런트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 학점이 높고 성적이 높은 거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텐셜이 보이는 사람을 뽑고 그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사회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다른 분야, 뭐 투자은행이나 회계법인이나 뭐 컨설팅 그런 분야에 들어갔을 때 좀 리더가 되고,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뽑는 거가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정말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그게 핵심적으로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아시안이라고 평가를 해요. 아시안, 특히 중국, 한국인, 일본인, 뭐 대만 출신 친구들을 보면 집안에서 다른 어른들이랑 있을 때 아니면 집안에 있을 때 시킨 것만 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막상 미국 사회에 나와 보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소통도 잘하고 영업도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배워온 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교포 친구들이나 다른 아시안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한국이랑 차이점이 제일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사람을 키우려고 한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저기 밑으로 저 벤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벤치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네. 지붕 있는 곳?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미국과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일해보시고 증권사와 하드웨어 등 되게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회사 생활 팁이 있을까요? 이것 또한 실리콘밸리 와서 배운 것이고, 또 실리콘밸리라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도 그랬고 뉴욕에선 뱅킹 했으니까 더더욱 그랬는데, 실패나 실수를 하면 엄청 혼나고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게 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고, 그런 문화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특히 로컬인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면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많이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워, 그래야지 너가 회사를 위해서 좋은 아웃풋, 좋은 인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런 새로운 관점을 배웠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상 제 인생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막 뭐 좋은 학벌,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막 쭉쭉 승승장구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흔하고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나본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가요, 인생이. 근데 이렇게 다운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갔을 때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 케이스는 그런 것 같아요. 제 회사에서 상사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좋은 석사, MBA 다 아이비리그 다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운동만 했어요. 이 선배는 성격은 좋았지만. 그리고 대학도 인도에서 뭐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은 데 들어갔고, 미국에서도 대학원 들어갔지만 저도 들어보지 못한 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청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움을 성인이 돼서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개발이랑 회사에서 배우고 좋은 평판을 쌓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맡으려고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막 엄청 팠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사디아 나델라예요. 그 공부를 진짜 못했던 사람. 근데 미국에서 수많은 CEO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가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고,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도 안 했고,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지도 못했고, 스티브 잡스는 심지어 노숙생활까지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움이라는 게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도 당연히 배워야 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직장 생활에 나와서 실제 사회에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삶의 규칙들이 학교에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 그래서 이거를 학벌이나 운이 좋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안전하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뭐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근데 정말 사회에 뭔가를 좋은 걸 제공해주고 좋은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그만큼 더 성인이 돼서 공부랑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장점 중에 하나,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 미국 대학생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힘들었던 대학생활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가 확실히 실리콘밸리 와서 확인됐던 점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다음 질문으로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이에요. 아니 뭐 이건 것 같아요.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다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을 살면서 제일 쉽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원한다면 책을 꼭 읽어야 되고, 저는 10대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20대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30대 들어서서 갑자기 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겨요.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새로운 분야들, 금융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제 배움의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서. 그거는 책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예 불가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신우님의 인생책을 몇 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거는 10대 때 읽었는데 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졌고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호든 커필드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는데, 두 번째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읽었는데 나발 라비칸트라는 실리콘밸리 엔젤 투자자가 있어요. 이분 이름은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투자 회사 했던 회사들 몇 개를 알까요? 우버라는 회사 아세요? 네. 트위터 아세요? 그런 외 회사를 유니콘만 열 몇 개가 되고 성공한 투자가 몇백 개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투자나 경영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에 대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Almanac of Naval Ravikant. 사실 지금 저는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책을 한국어로 스스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만큼 저한테 인생 살면서 이런 블루프린트, 이런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가르쳐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핵심 메시지가 그것도 같아요. 그분 책에서도 나오는 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라는 거. 이 부분은 이 책에서 배운 게 되게 컸고요. 행복이란 주로 저도 그렇고 그 상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 근데 이분이 소개하기론 행복이라는 실력이라는 거,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는 거, 저한테는 그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상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업 앤 다운,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다가오는 행복들 또는 슬럼프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잘 정리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불행한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어요.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핵심 포인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래서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있잖아요. F. 스캇 스피처. 그건 1920년 30년대에 썼던 책이거든요. 실제로 모든 미국 사람들이 American Dream을 이룰 수 있냐? 개츠비는 이뤘다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American Dream이 진짜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책이. 저는 그래도 각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한국은 뭐 출산율이나 자살률, 노인 빈곤율,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미국도 문제들이 있어요. 마약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로 인해 노숙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 시스템 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호주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호주에서는 한국에서 오네, 미국에 오니까 얘는 호주에서 온 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방인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저 미국에서 군대도 안 다녀온 그 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뉴욕에 가니까 한국에서 온 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 오니까 얘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애야. 그래서
항상 이방인이었고 그걸로 인해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꿈을 제공해주고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나라다. 여전히 그런 나라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허점들이 있지만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걸 수도 없이 확인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실리콘밸리는 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실패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수저 아니어도 기회를 끝도 없이 제공해주고 교육 시스템도 있고 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면 자본시장도 있고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실리콘밸리만 해도 벤처 투자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 생태계가 제공해주는 게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높지가 않다. 그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 제가 어떤 사업을 시도하거나 스타트업을 시도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이런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팀이 있어도 90몇 프로의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실리콘밸리가 그렇지만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이거를 배워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XYZ가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제일 잘 전달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 음료수 한 번만 네네네.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잠을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야 돼서 맨날 새벽 1시에 자고 10시에 인터뷰를 시작하니까 잠은 그래도 푹 자고 있죠. 5시간 어제 처음으로 6시간 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죠. 저는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네. 제가 잠을 많이 안 잤거든요. 특히 20대 때. 물론 뭐 친구들이랑 놀려고 그러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휴가를 단 하루를 냈어요. 그리고 잠을 평균적으로 4-5시간 잤는데 그걸 그때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다. 투자에서도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자신 아는 게 중요한데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쟁적인 안전, 자유 그런 걸 얻고 싶어 하지만 그걸 얻기 위해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정말 많고 수도 없이 많고 기회는 끝도 없이 오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도 기회가 있고 좋을 때도 기회가 있고 정말 많아요. 상품도 세상을 찾아보면 끝도 없이 많아요. 부동산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굳이 몸을 혹사시키면서 건강에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확실히 지금 뒤돌아봐서 생각하니까 느끼는 게 있고 굉장히 많은 실리콘밸리 제가 존경하는 CEO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잠자는 시간은 무조건 확보한다 그런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빌 게이츠도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안 잤다는 거. 저도 지금은 조금 건강한 상태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90몇 킬로까지 올라갔어요. 일만 하니까 운동을 거의 안 했고 뉴욕 생활할 때는 1년에 한 3일을 운동했나 싶었어요. 근데 여기 실리콘밸리에 오면서 좋은 보스를 만나서 건강도 챙기고 행복을 챙기라고 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심지어 실제로 그거를 실행을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한 4년 동안 한 25kg 정도 빠졌고 인생 살면서 아이였을 때보다 이렇게 건강했던 적이 살면서 없었어요. 근데 이 건강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아웃풋이 훨씬 많은 게 집중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하니까 아픈 시간도 확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 생각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제한적이에요. 특히 제 시간이랑 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훨씬 잘할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푹 자고 건강을 챙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잠 좀 푹 자야겠어요.